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만 쓸개부위 암 신규 환자가 7,617명이었는데요. 이 중 담낭암이 2,784명으로 국내 전체 암 가운데 9번째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담낭은 간 아래쪽에 있는데 5년 생존율이 28.9%, 남자 30%, 여자 27.7%로 췌장암 다음으로 생존율이 낮습니다. 우리말로는 쓸개라고 합니다. 담낭은 간에서 생성 분비한 담즙을 농축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을 때는 담즙이 담낭에 모여 있다가 식후 음식물이 위를 거쳐 십이지장 내로 들어오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모여있던 담즙이 한꺼번에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흘러들어가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담낭암은 담낭에서 생기는 모든 암을 말합니다. 담낭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담낭암이라고 하면 담낭 선암종을 말하는데요. 그 외에 미분화암, 편평상피세포암, 선극세포종 등이 있고 드물게 유암종, 림프종, 간질종양, 과립세포종, 악성흑색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염증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담석은 담낭에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경우로 특히 3cm 이상의 큰 결석이 담낭암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담도 함유 기형이나 담낭 낭종과 같은 선청 기형이 있거나 1차성 경화성 담관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염증으로 인해 담낭암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종이라는 양성 혹에서 선암으로 발전한다는 가설로 흔히 대장에서 발견되는 용종이 담낭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크거나 모양이 무경성으로 모기 없이 담낭과 넓게 접하는 경우 담낭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초기 담낭암은 보통 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인 윗배 불편감이나 기분 나쁠 정도의 경한 통증인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증상이 있는 담석이나 담낭 용종의 양성 질환이 의심돼 수술한 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부분의 담낭암은 병기가 많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 담낭암의 경우 보통 증상이 없거나 상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습니다. 만져지는 복부 종괴나 황달,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진행성 담낭암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담낭암 환자에서 처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미 약 35%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약 40%에서는 원격 전이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담낭은 암이 생겨도 이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예후도 불량한데요. 5년 생존율은 1기에 발견되면 약 52.5%, 2기 약 28%, 3기 약 8.5%, 4기 약 3.5%입니다. 최근 복통이나 간 기능 검사 이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낭암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복부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촬영한다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담낭암의 발생률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검증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담낭암이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조기에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복부의 영상 검사를 시행하다 보면 우연히 담석증이나 담낭 용종, 담낭벽의 비후와 같은 소견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단어가 침윤과 전인데요.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유는 인접한 장기로 직접 암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전이는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 등을 통해서 다른 멀리 떨어진 장기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담낭암은 주로 인접 장기로 침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흔하게 침윤하는 장기는 간과 배안 공간을 둘러싸는 복막이고, 그 외에 위, 십이지장, 대장, 췌장 등을 직접 침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 곳 전이는 폐나 폐를 둘러싸는 늑막, 즉 가슴막 또는 담낭에서 멀리 떨어진 림프샘에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격 전이가 없고 주변 장기로의 침윤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 주변 장기로의 침윤이 있어도 선택적으로 침윤된 장기를 함께 동반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담낭암의 의심 병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세포가 담낭의 점막에 국한된 초기 담낭암의 경우 단순 담낭 절제술로 충분하지만 담낭의 장막하 결체 조직이나 장막에 암세포가 침윤된 2기 이상의 경우 담낭을 포함하여 주변 간 및 림프절 절제 역시 동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담낭암은 근치적 절제술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가 흔히 발생할 위험이 높아 병기에 따라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담낭암은 침범 깊이와 주변 조직 및 장기 침범 여부에 따라 단순 담낭 절제술 아니면 간을 비롯해 주변 림프샘 조직 등을 동시에 절제해야 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 중 어떤 방법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수술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전이가 있거나 주변 장기로 침윤이 심하여 절제가 어려운 담낭암의 경우 완화 목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이가 없이 국소적으로 진행된 담낭암의 경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담낭 절제술 후에는 유독 소화불량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극심한 피로감은 자연스러운 증상인데요. 담낭은 간에 붙어 있어 수술 시 간에 약간의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는데요. 담낭을 제거해 피로감이 심해졌다기보다는 입원 생활, 전신 마취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감이 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낭의 경우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큰 기능적 문제는 없어 장기적인 약 복용이나 지속적인 추적 관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수술 후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일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따라서 수술 후 초기에는 과식이나 기름진 식사를 피해야 하며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담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담낭암으로 발전하나요? 네, 맞습니다. 담석의 존재는 담낭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며 결석이 클수록 특히 3cm 이상에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담낭암 환자의 80% 이상이 담석증을 가지고 있으며 담낭암은 담석이 없는 환자보다 담석이 있는 환자에서 약 7배 더 흔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담낭암은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담낭암은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 효과가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장암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로다라고 하는 경구항암제를 수술 후 보조항암 화학 치료에 사용하거나 세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조합하거나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조합한 치료가 진행성 담낭암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치료 성적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담낭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이요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담낭암 환자 역시 평소에 하던 대로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암 치료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오히려 독성 간염, 알레르기, 혈소판 부족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낭암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조기 검진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복부 초음파 검사가 비교적 저렴하면서 담석이나 담낭 용종 혹은 담낭 종양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정기 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불편감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 위장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며 내시경 검사만 받다가 담낭 문제가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불편감 같은 증상이 담낭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